안녕하세요. 5강 사칙연산 계산기의 나눗셈 테스트 작성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덧셈 테스트, 그리고 뺄셈 테스트, 곱셈 테스트까지 지난 시간에 이어 나눗셈에 대해 테스트를 해볼 예정인데요. 나눗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0이 아닌 값으로 나눠 정상적으로 나눗셈이 동작해야 되고요. 두 번째 경우는 0으로 나눴을 경우에는 illegal argument exception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0이 아닌 값으로 나눴을 때 잘 나눠지는 걸 확인해 볼 건데요. 이제 그 경우는 곱셈이랑 비슷하니까 복붙을 해서 가져온 다음에 이름을 divide test라고 바꿔주고요. 그 다음 여기도 divide로 바꿔줘야겠죠. 그 다음 2를 나누도록 하고요. 5 나누기 2는 몫이 2니까 기대값은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디바이드 로직이 변경되거나 잘못했다면 이 테스트 코드에서 예외가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 코드를 메인 메소드에 가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테스트가 통과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예외 없이 수행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경우는 이제 0으로 나눴을 때 한번 띄워놓고 볼게요. 0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illegal argument exception이 나와야만 성공하는 테스트를 작성해 볼 겁니다. 그래서 fun divide exception test라고 적어주고요. 네, 기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calculator는 5를 가지고 있는 계산기를 만들어주고, 자, 이 부분이 좀 다른데요. 우리가 결국 원하는 것은 특정한 예외가 나오는 거잖아요. illegal argument exception이 나오길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try catch를 바로 써줄 건데요. 이때 calculator를 0으로 나눌 거예요. 그리고 catch에서 illegal argument exception이 나올 때는 성공이겠죠. 네. 테스트 성공. 그 다음 만약에 다른 예외가 나온다면 그냥 exception으로 이제 exception으로 해줄게요. 나온다면 이 경우에는 예외는 나왔지만 우리가 원하는 illegal argument exception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throw illegal statement exception 던져서 테스트 함수를 실패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까지 왔다면 try catch 구문에서 예외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겠죠. 그래서 여기서 throw illegal statement exception, 그 다음 이제 안에 기대하는 예외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네, 돌려보면 네, 테스트가 다 통과해서 정상적으로 메인 함수에서 exception이 나지 않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다른 것도 해줄 수 있어요. 어떤 걸 또 해줄 수 있냐, 저희가 현재 calculator라는 클래스에서는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라는 예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죠. 그래서 이 메시지 역시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exception에서 나온 메시지가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면 여기서 또다시 throw illegal statement exception, 그 다음에 메시지가 다릅니다 라고 적어주는 거죠. 네, 살짝 복잡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잘 통과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나중에 누군가가 이 메시지를 바꾸게 되면 0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네, 바꾸게 되면 테스트가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한 것과 결과가 다른데? 라고 자동으로 알려줄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테스트 메소드를 개별적으로 실행하기도 어렵죠. 메인 메소드에 있는 테스트 함수들을 주석 처리해주고 하나만 호출하기도 애매하니까요. 혹은 그때그때 메인 함수를 만들어줘야 되기도 하고요. 두 번째 단점은 테스트가 실패한 경우 무엇을 기대했는데 어떤 값이 잘못 들어와 실패했는지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5에 3을 더하면 8이 나온 걸 기대하고 있죠. 근데 이게 테스트를 이제 실패를 한다면 원래 우리는 어떤 값을 기대했는데 6을 기대했는데 계산기 안에 8이 있어서 실패했어, 이런 메시지를 알려주고 있지 않죠. 물론
여기 안에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한 땀 한 땀 모두 적어주는 데는 또 그만큼 코딩한 시간이 드니까 이 부분도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외를 던지거나 트라이 캐치를 사용해야 하는 등 직접 구현해야 할 부분이 많아 불편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테스트 메소드별로 공통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기능이 있다면 메소드마다 중복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자 보시면 여기도 calculator는 5라는 거를 다 만들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이 사실은 중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복이 생길 경우에 처리하는 게 살짝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네, 방금 보여드렸던 기분절이죠.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JUnit5라는 프레임워크를 테스트 코드 작성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JUnit5의 사용법을 알아보고 사칙연산 계산기 테스트 코드를 JUnit5로 리팩토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